이슈토크입니다. 여름 성수기와 주말에 상습적인 정체를 빚는 해운대 일원의 교통 혼잡 문제는 지역의 오랜 해결 과제입니다. 해운대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 및 도로 건설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 영산대학교 드론교통공학과 최양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운대 교통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어떤 계획들, 성과들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사실 해운대 하면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통 혼잡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 속도는 좀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방송국이 있는 곳도 해운대구지, 그죠? 네네. 해운대구가 굉장히 좀 묘하게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들어오려면 접근도로가 주도로가 두 개의 간선도로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도로가 이제 충렬로에서 연결돼서 우리 해운대까지 들어오는 해운대역까지 들어오는 도로, 그리고 해변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주위로 이제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고요. 또 주말 때는 행사도 많고 그래서 많은 교통량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부산의 해운대가 막히면 동서를 연결시키는 연결로가 막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막히게 됩니다. 네네.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번에 추석 기간에도 동부산까지 가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부산에 오면 이렇게 차가 막혀서 못 오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해운대 들어오는 도로들이 편도 3차로 6차로 도로 구간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다만 중간중간 협소하게 좁아지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들을 만나다 보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네네. 특히 이제 부산시에서 두 가지 조사를 매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차량 통행 속도 조사가 있고요.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2019년 2월 달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 해운대 구간에 있는 도로 구간은 전부 다 에로 구간입니다. 네. 정말 에로 구간은 들어오면 어렵다는 구간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잘 알지만 외부 관광객들이나 외지인들 오면 왜 이리 막히지? 해운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 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km 정도 되는 구간들이 상계 구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속 21km라면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우리 버스 수단이 평균 속도가 25에서 한 27km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보다 네네. 더 느리게 간다는 거죠. 또 교통량을 보면요. 출퇴근 시간 때 하루에 차가 몰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리고 피크 타임 시간이 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오후 시간대는 괜찮지만 아침에는 굉장히 교통량이 많이 밀려서 장산로에서 나올 때 진짜 주거민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9만 대에서 10만 대가 이 도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한 그 교통 정체 현상은 매일매일 느낀 사람들은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구간을까지 또 일간까지 연결되는 구간들이 또 동부산선이 또 있습니다. 네네. 거기 관광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쇼핑몰도 있고요. 그것이 부산의 센텀에 있는 여러 가지 쇼핑몰하고 연결돼서 아주 많은 공간들이 이렇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지금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BRT를 설치했지만은 해소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승용차를 많이 이용하고 이 승용차에 의해서 교통 정체되고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있습니다. 구의 큰 문제지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셔가지고 많은 구간에 대해서 좀 개선했습니다만 네네. 아직도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간 거는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운대가 좀 많이 발전을 했고 뭐 주요 인프라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량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불안한 분들은 뭐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막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통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우리 MC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관광 특구입니다. 네네.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의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면에는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중간부에는 동천이나 이 하천이 이런 흐르고 있고요. 뒷면에는 우리 해운대 자랑하는 장산이 있습니다. 네네. 이런 3개 곳이 다 이렇게 겹쳐 있는 곳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도 잘 없습니다. 그 천의 도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있고요.
특히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으로 숙박시설이 굉장히 고급 시설들이 많이 들어있죠. 네. 또 다양한 음식점이 또 밀집되어 있고요. 상시 이동 인구가 항상 이렇게 가닥에 몰리고 다닙니다. 특히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은 주말에 차를 잘 안 가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해운대 내부 용량이 사실은 도로 용량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다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네. 특히 강한대로, 백스코, 비프와 같은 큰 행사들이 굵직굵직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행사를 작게 하고 있지만은 네. 정말로 이런 행사 때는 정말 해운대 구민들은 정말 괴롭다 할 정도인데 그래도 구보다는 대한민국을 상대하는 해운대구에서는 반드시 이런 교통량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또 기장구 해운대가 연결되는 오시리아 이 구간도 굉장하죠. 물론 동해선이나 동해고속도로가 있지만은 그 도로 자체가 이미 막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갈 데가 없이 진짜 중간에서 고통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이 해운대의 교통량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아니겠나 그래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사실 해운대가 교통 혼잡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도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도로 모퉁이를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반응이 좀 좋거든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짚어주시죠. 제가 이제 구청장 된 지가 2년 조금 넘었거든요. 네. 하루도 제가 이 교통난 문제 해소를 위해서 고민을 안 해본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해운대가 가지고 있는 교통의 문제다.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에 한 2년 동안 정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적은 비용으로 또 적은 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행을 하고 또 보통 계획은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합니다만 네. 우리 해운대 입장에서는 중기, 장기의 개념을 두면 안 된다. 앞으로 무조건 7년 내지 8년 안에 해운대 교통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구청장으로서의 목표고 또 우리 국민이 바라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가령 그 좀 전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모퉁이를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줌으로 인해서 네네. 우회전하는 차량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면 직진하는 주행차는 굉장히 안전하게 빠져나가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병목 현상이라든지 충돌 현상이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교통 신호 체계 개선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 요트 경기장 아시죠? 네. 요트 경기장 앞에 원래 그 사거리 체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경남 마리나 앞쪽으로 당겨서 이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좌회전, 우회전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사지교차 형태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엄청나게 출퇴근 시간에 방해가 되던 직진 차로, 좌회전 차로의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돼서 지금은 주변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네. 거기에는 돈 한 푼 안 들고 만들어냈거든요. 네네. 거기에는 페인트 값밖에 들은 게 없습니다. 신호대 교차로를 이쪽으로 옮긴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반송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반송 일동의 도서관 앞 같은 경우에는 불법 주정차 때문에 이 교차로가 항상 만성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에 주변 가로 정비를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없앰으로 인해서 택시는 택시대로 원활해졌고 또 출퇴근하는 차량은 원활하게 운행이 되는 또 안전도 확보되는 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7, 8년 이내에 우리가 꼭 해운대 교통 문제를 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건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우회 기능을 하면서 간선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노선을 반드시 신설시켜야 된다. 그게 해운대 터널입니다. 네. 앞으로 60만 평이라고 하는 제2센텀이 반여 반송 지역에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8만 명이라고 하는 수용 그 가능한 그런 인력들이 상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 8만 명이 결국은 해운대 시내를 항상 이동을 할 건데 네. 출퇴근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그 교통 문제를 아까 최영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해운대 길은 딱
두 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여반송에서 현재 해운대로 들어오는 방향에는 강변도로밖에 없거든요. 네. 현재도 주말 되면 난리가 납니다. 많이 막히죠. 평일도 출퇴근 시간에 난리거든요. 이 문제를 아직까지도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늦었지만 지금 해운대 터널을 통해서 석대 반송 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동이나 좌동 쪽에 출구를 내면 완전히 관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서 간선도로 기능도 갖는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센텀에서 북구 쪽으로 나가는 노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평상시 잘 뚫릴 때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구포까지 넘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센텀에서 만덕까지 대심도 터널이 시작이 됐고 예. 앞으로 3년 이후 되면 개통이 된단 말이죠. 네네. 거기에 아울러 남북축을 연결하는 송정 그리고 우리 신시가지에서부터 사상까지 넘어가는 네. 대심도 터널이 22km짜리 터널이 현재 아주 순항하고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네. 예. 그렇다면 그 터널이 되면 남북축이 형성이 되고 해운대 터널과 그 다음에 센텀 만덕 대심도 터널이 완성이 되면 동서축이 보강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더불어 이제는 해운대가 또 필요한 게 뭐냐. 결국 공항과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포켓이 필요한데 그 포켓을 저는 도심공항 터미널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거는 미래로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당장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도심공항 터미널이 백스코 주변에 있으면 나는 제일 좋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아울러 도로가 되고 항공이 연결이 되고 나면 철도죠. 네, 그렇죠. 예, 철도는 우리 해운대는 운이 좋게 국철과 도시철도 두 개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철도는 현재 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가 장산역이 지하철 2호선 종점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연장을 해서 오시리아까지 가는 노선을 오시리아선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했고 네네. 작년 4월부터 작년 9월까지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검증을 받았고 네. 그 결과를 부산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현재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부산시의 도시철도 계획 안에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사업을 언제 하느냐 그것은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 더 당겨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철입니다. 네. 국철은 현재 우리 부전역에서 울산까지 출퇴근용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는 배차 간격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볼멘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네네. 당겨달라고. 근데 앞으로는 이제 그게 상당히 단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전에서 마산 가는 그 옛날 경전선 노선이 바뀌어서 현재 완공 단계에 와 있고요. 그게 연장선상에서 부전에서 해운대, 해운대에서 울산, 울산에서 신경주, 그리고 신경주에서 경북 안동, 안동에서 충북 제천, 제천에서 강원도 원주, 그리고 서울 청량리 이렇게 들어가는 중앙선 노선과 신경주에서 포항으로 해서 강릉으로 올라가는 앞으로 미래에는 북유럽으로 갈 수 있는 이 노선이 동해선이거든요. 네. 이 동해선과 신경주에서 맞닥뜨려서 합쳐져서 우리 해운대로 들어오는 이게 바로 중앙선, 동해선 철도입니다. 네. 이게 이제 건설공사가 완료가 됐고 현재 수도권에서 일부 구간이 시험 운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시험 운전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원래 명칭을 EMU250이라고 했는데 예. 명칭까지 바꿨습니다. EMU260으로. 왜 바꿨냐면 네. 시속 250km 달릴 수 있는 열차로 설계를 했는데 실제 시운전을 해보니까 더 달려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속 260km로 이제 달리도 된다 해서 명칭을 EMU260으로 바꿨고 네. 그것이 늦어도 2022년까지는 우리 해운대 신역에 네. 신해운대역에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철도 당국의 그 전해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또 확인하고 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떤 형태든 해운대 교통 문제 해소를 위해서 돼야 하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운대에서 정말 얼마나 많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통체증 하면 사실 도시 발전에도 좀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교통체증이 어떤 문제점들을 일으키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의 이제 고질적인 교통 문제는 지역 간의 활동을 제한시키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이동을 제약을 가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류 수송에도 시간적 제약을 두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도시 내 생산 활동은 저조하게 떨어지고 네. 성장이 마이너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문제는 지금의 도시 발전하고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구의 교통 문제가 지금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해운대구가 다시 재도약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를 위해서 방금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이 필수적이다. 지금 있는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와 마을버스인데 네. 그거는 최대 100명 정도밖에 타지 않습니다.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특히 호포에서 우리 장산까지 오는 2호선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1단계로 오시라까지 연장시키고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기장, 일간까지 연장시키는 그런 방안들이 현재 부산시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재정비 수립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부산시로 봐서는 해운대구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그 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효자소리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운대구의 교통 문제는 해운대구만 아니고 부산시의 교통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자 오시리아나 동부산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물을 부어서 빨리 도시철도가 선이 형성되고 또 국토부의 기재부에서 또 많이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그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이제 심의하면서도 도시철도 2호선의 연장은 기재부나 그리고 국토부에 가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통 전문가, 이 전문가들도 직접 나서서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저희들이 가서 적극 도우겠다. 저도 해운대 구민이니까 충분히 역할을 할 겁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노력할 계획이 있고요. 이제는 도시철도 2호선은 우리의 수군 사업을 떠나서 정말 당면에 있는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해운대가 앞으로 뭐 도시철도 연장이라든지 해운대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대로 된다면 네. 정말 교통 문제도 해소되고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이제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해운대의 균형 발전은 요원할 것이고 균형 발전이 되지 않으면 껴진 독에 물 붓기다. 그래서 그동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준비해 왔듯이 당장 적은 비용으로 적은 인력으로 투자를 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부산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부산시 지원을 받고 또 그게 부족하면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또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운대구와 부산시가 서로 잘 협의를 해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구민들의 이해도입니다. 조금 밀리면 그 밀리는 그 자체를 짜증내실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는 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청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나는 정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구를 믿으시고 해운대 교통 문제 해결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장기가 아니라 앞으로 7, 8년 이내에는 해운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고 부산시 전체의 문제가 되면 결국은 부산 산업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인식하고 네. 저도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속 연구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운대구의 교통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빠른 해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대 교통난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사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